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자, 영상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내일 만약에 중요 소식이 없거나 뉴스가 좀 적다 싶으면은 내일은 방송을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는 저도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쉬어도 회복이 좀 안 돼가지고 언제 한번 쉬어야 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은 방송에서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이 정보들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쭉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35,899달러. 이더리움은 현재 2,400달러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관련된 소식으로 들썩들썩한데요. 저스틴 선 최근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설립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살바도르의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가라는 글을 남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스틴 선이 정말로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채굴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위해서 한턱 저스틴 선이 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퓨리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데 여기 부회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만약에 당신들 나라의 전기료가 싸다면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 합작 회사를 세워라. 그러면은 IMF로부터 대출받지 않아도 되고 국민들의 삶도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IMF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도 한데요. 의지라고는 하지만은 IMF에게 어쩌면은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면은 각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될 수도 있겠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다라면은 그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지금 남미 국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물론 달러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나라의 자국 법정 화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도입함으로써 함께 공존하게 만든다라면은 그렇게까지 큰 위기 없이 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등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렇게 좀 힘든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달러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나라들의 법정 화폐들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자신들이 속한 나라들의 미래를 보니까 암울하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런 여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것과 관련 소식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원난성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소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운남성 에너지국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6월 말까지 각 부서와 연합조사를 진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전력 사용 정돈을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채굴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어가 채굴 업체 같은 경우는 발견 즉시 바로 전력 공급 중단. 채굴 기업의 위탁을 받는다? 이것도 위법. 전기 사용 안전 문제가 발견된다? 이것도 영업 중지. 특히 마지막 부분 전기 사용의 안전 문제가 발견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붙이면은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채굴업체 영업을 중지시켜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죠? 다음으로 이어서 엘살바도르 관련된 소식이 또 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한 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구매가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은 BTC 매니저라는 곳에서 분석한 것인데요. BTC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지난 10일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지난 10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발표가 나온 후에
이 기관들의 장외시장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래소의 볼륨은 떨어졌었는데 이 장외 거래 시장의 거래 볼륨은 늘어났다. 즉 기관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감성과 신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뜻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4위 고래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한 그런 모습이 또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었는데, 거래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장외거래 시장에서 기관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비트코인 기술 발전에 관련된 소식들도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가 전월 대비 4.97%가량 향상됐다고 하고, 다음으로 이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탭 루트 업그레이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탭 루트가 무엇이냐? 이거 먼저 봐야 되겠죠. 탭 루트는 복잡한 거래를 막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프로토콜인데요. 복잡한 트랜잭션을 단순한 트랜잭션과 함께 병합을 시켜서 데이터를 줄이면서 특정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시는 다가오는 11월 일단 예정인데요. 이 부디 무사하게 출시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소식이 누가 비트코인 1000개에 매수했다 이런 소식보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여러 개발자들, 비탈릭이라든지 찰스 호스킨슨이 경고를 하기를,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술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없다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따라잡아주면은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를 올려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는 블룸버그의 전략가 마이크 매클론, 이제는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 되었죠. 멀리서 보면은 노버그라치 형님이랑 비슷해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한 헤어스타일이긴 한데, 자, 아무튼 마이클 매클론 씨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거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력 증가를 시사한다고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쌓아놓은 걸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것이겠죠.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분석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NFT 맥시멀리스트라는 분석가는 자신의 차트를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도 9월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0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떨어지기를 바랬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CME 갭까지 9,000달러대 있어가지고 저도 9,000달러대를 한번 다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28,000달러대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 좀 비슷하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거기까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본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차트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무슨 소리냐?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라라고 핀잔을 주었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가지 소식들도 최근에 있었고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도 그냥 중립적으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013년도와 지금 상황에서의 차트 비교. 2013년도 때도 여기서 고점 찍고 블로우 탑까지 나오면서 상승장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으나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심리 상태는 좀 비슷비슷하죠. 최근에 엘살바도르 소식 빼고는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과연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와이코프 이론의 재축적 이 형태와 이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라면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저항선으로는 37,298달러 그리고 38,000달러, 39,494달러 정도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분석 출처는 360 트레이더라는 분석가였고요. 다음으로 해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과거와 지금 비트코인이 반복되게 된다면 조만간에 거대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죠.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데드캣 바운스 혹은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만간에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비트코인 데드크로스입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드크로스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숏 포지션으로 많은 포지션들이 몰리게 되는데 지난 2019년 10월 25일 데드크로스가 나온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숏으로 몰리니까 세력들이 오히려 숏을 쥐어짜가지고 올리는 숏 스퀴즈를 발생시킴으로써 숏 치던 사람들 뚝배기를 다 깨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이틀 동안에 41%까지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후에 다시 한번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데드크로스 때문에 숏에 이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런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면 진정한 데드캣 바운스 혹은 불트랩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단숨에 30% 40%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람들은 진짜 상승 간다 가즈아라고 외치게 될 텐데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반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선 분석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했다가 쑥 쭈그러든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데드크로스는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자, 물론 이런 분석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차트 분석은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알려줄 수 있는 확률 게임이니까요. 다음으로 해서는 그 외의 소식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되면서 태국 내에서 NFT 및 밈 기반 코인들, 도지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코인들이나 팬 기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없도록 거래소에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앨런 하워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 두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5,400만 달러나 밀어놓은 이 두 곳은 어떤 곳들인가?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 프로바이더인 코퍼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키키트레이드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침체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관 및 억만장자들의 투자는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냄새에 잘 맞는 기관들이나 억만장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데는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어서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앤서니 디 오리이오 굉장히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최근에 폴카닷과 칼다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때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개발을 해왔었던 사람들로서 나는 그들의 경쟁력과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고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이다와 폴카닷 확실히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가격들이 쭉쭉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투자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마체 전복죽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